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2월 22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농구가 자 3월 4일까지는 우리가 국대 브레이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농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농구 하나, 자 배구 2경기, 그리고 J리그, 그리고 호주 축구, 자 그리고 자 우리가 10시 이전 경기 세리에랑 LADBC까지 네덜란드 경기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줘볼게요. 자 어제 보시면 우리가 어제 자 이 주간 경기나 뭐 야간 경기나 보시면 조금 다소 아쉬웠던 경기들이 많죠. 그래서 계속 표에다가 뭐 배당 상관없이 자 몰빵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뭐 어제 해축도 우리가 뭐 쓰나미도 많이 났고 최근에 뭐 경기들이 다소 어려운데 자 요거 잘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오늘도 한번 몰빵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썸이랑 신한은행, 자 일단 축구부터 빠르게 자 경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미토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최상의 무대에 이제 도전하는 팀입니다. 도전하는 팀이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막 이후에 승리를 하지는 못했죠. 자, 이 도쿄하고도 첫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뭐 수비 실수, 뭐 자책골까지 겹쳐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다전에서는 뭐 2대2로 맞선 다음에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지만 또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자, 두 경기에서 이 3득점, 5실점을 할 정도로 여전히 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자 아쉬움이 있는 팀이고, 자 지바 역시 두 경기 연속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자 우라와전에서 0대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가와사키 상대로 자 90분 동안 0대0 으로 무승부를 끝난 뒤에 이 승부차기 끝에 또 패배를 먹었죠. 이 가와사키전에서는 무려 22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단 한 골도 못 넣을 정도로 이 득점력의 빈곤이 너무 심각하죠. 올 시즌 지금 두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봤을 때는 지바가 4승 1무로 자 우세를 점하고 있죠.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토 같은 경우는 홈에서 자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여전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올 시즌 기록 두 팀을 봤을 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언더부터 봐야 되겠죠. 언더부터 보고, 자 그리고 일반 승패 같은 경우는 무승부, 그리고 지바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랑 후쿠오카로 넘어갈게요. 자 교토상가 같은 경우는 자 개막 후 이 90분 기준으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뭐 경기 내용은 뭐 전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뭐 고베전과 시미즈전에서도 모두 1대1로 비겼고, 자 시미즈 원정에서 경기 막판 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얘네들이 승부차기에서는 승을 가져갔고, 공격진에서는 이 툴리오, 엘리아스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내주면서 자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계속 넣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교토상가의 호재가 아닐까.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자 승리가 없습니다. 1무 1패죠. 오카야마랑 무승부를 기록한 다음에 자 세레소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죠. 자 세레소전에서는 이 전반에만 두 차례 실점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도 후반에는 자 무실점으로 잘 메꿨습니다. 공격은 여전히 조금 답답하죠. 리그 두 경기에서 단 1득점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공격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자 교토상가가 26승 7무 17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맞대결에서는 1무 1패로 아직까지 뭐 우세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래도 교토상가가 조금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자, 이번 경기는 뭐 흐름 그리고 이 승부, 골 결정력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토는 뭐 90분 동안 승리가 없긴 하지만 경기력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교토상가 쪽이 조금 더 자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후반 압박 강도에서도 리그 상위권에 비교해도 밀리지가 않죠. 그만큼 이 수비 라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교토상가 자 승적으로 보고, 언어반은
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카야마랑 간바 오사카로 넘어갈게요. 자,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모두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후쿠오카 원정에서, 그리고 히로시마 원정에서 자, 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히로시마전에서는 전반 10분에 에스카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동점 허용 이후에 퇴장이 발생하면서 수세에 몰렸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이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죠. 간바 오사카도 리그 두 경기에서 자, 모두 0대0 기록할 정도로 아직까지 뭐 무실점, 무득점에 그치고 있죠. 수비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공격진에서 그래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세레소 그리고 나고야 상대로 무실점을 유지를 했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2차전에서 포항을 2대1로 꺾으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는 오카야마가 2승 1무 1패로 자,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 홈에서도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결정력과 체력의 핵심이 변수죠. 자, 오카야마는 두 경기 연속 원정을 다녀왔고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90분 내내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는 수비 완성도 높긴 하지만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리그에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오늘 자, 득점력 면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득점 경기보다는 언더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카야마 프렛 그리고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자,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센트럴 코스트 대 자, 웨스턴 시드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센트럴 코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일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뭐 흐름은 계속 좋죠. 직전 브리즈먼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리그 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 두 경기 포함하면 지금 4경기 연속 무패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자, 브리즈먼에서는 전반 종료 실점했지만 그 이후에 자, 이 두 골을 터뜨려 주면서 승부를 갈랐죠. 자, 리그 전체 성적을 봤을 때는 5승 4무 7패로 여전히 뭐 승률은 좋진 않긴 하지만 최근에 자, 경기력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직전 웰링턴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전반전에 2대0을 앞섰지만 후반전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내주면서 자, 승리를 놓쳤습니다. 현재 4승 5무 8패로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올 시즌 보시면 자, 15골 23실점을 할 정도로 여전히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팀이죠. 원정에서는 1승 1무 5패로 원정에서 엄청난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센트럴 코스트가 5승,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가 3승, 무승부는 2번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홈에서도 자, 2승 1무 1패로 팽팽하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웨스턴 시드니가 3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뭐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순위는 11위, 12위입니다.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센트럴 코스트가 자, 경기력 자체가 많이 차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센트럴 코스트 쪽으로 한번 보고 역배승 쪽으로 보고, 이 경기는 프렛 그리고 오노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레스 오사카 대 히로시마로 넘어갈게요. 자, 세레스 오사카는 개막전에서 0대0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기록을 했죠. 직전 후쿠오카 상대로는 원정에서 자, 2대0 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쿠라가 그날 골을 넣어줬죠.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수비의 안정이죠. 지금 리그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공식적 4경기에서 무패죠. 무패. 자, 오카야마전에서 1대1 그리고 이후에 승부차기 승리, 그리고 FC 서울전에서 2대2 무승부. 뭐 결과 자체는 나쁘지는 않긴 하지만 자,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이 수비 불안의 요소죠. 이 공식적인 4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계속 허용을 했죠. 그만큼 이 수비의 뒷공간이 많이 아쉬운 팀이고, 최근 리그 맞대결에서는 세레소가 8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자, 열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최근 두 차례 홈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도 이 경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경기 흐름은 뭐 전환점이 될 가망성이 많아요. 세레손 지난 시즌 약점이었던 수비를 빠르게 정비를 했고 실제로 뭐 리그 지금 뭐 180분 동안 단 한 골을 내주지도 않았죠. 뭐 더비와 원정이란 부담 일정 속에서도 뭐 안정감은 여전히 그래도 세레소 쪽으로 조금 있다고 봅니다. 뭐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공격 자원이 두텁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먼저 실점을 하거나 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죠. FC 서울전에서도 이 전반에 두 골을 허용했다는 점도 여전히 이 수비 뒤에 대한 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뭐 세레소 오사카 프렌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자 히로시마의 지금 수비력을 봤을 때는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자 뉴캐슬 대 메가서로 넘어갈게요. 자 뉴캐슬 대 메가서인데 자 뉴캐슬은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11승 6패 자 무승부 없이 승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팀입니다. 자 직전 퍼스전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고 자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날 보시면 이 베일리스가 이 선제골을 터뜨려주면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메가사 같은 경우는 6승 7무 4패로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죠. 직전 리그에서 이 퍼스 상대로 자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날 보시면 뭐 듀크하고 탈봇이 득점을 해줬지만 이후에 아시아 무대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체력적인 부담은 이 메가서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상 공백이 이 팀은 뚜렷하죠. 베르나르도, 뭐 폴리티디스, 그리고 지동원, 그리고 올리베이라까지 자 이탈 중이죠.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다소 활용폭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죠. 뭐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4대4 난타전을 벌였는데 최근 10경기에서 놓고 보면 뉴캐슬이 4승 그리고 메가서가 3승 그리고 무승부가 3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홈에서도 2승 1무 3패로 거의 다 뭐 박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5대4로 메가서가 마지막에 결승골을 터뜨려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뉴캐슬이 뭐 결과적으로 뭐 증명할 경기라고 봅니다. 무승부 없이 11승을 올려놨고 최근 7경기 연속 승리라는 흐름도 이어나가고 있죠. 공격력은 리그 최상위권. 자, 홈에서도 평균 자 2.6골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공격적인 득점을 이어주고 있죠. 그리고 메가서 같은 경우는 일정상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부상자도 오늘 많고 이 경기 뉴캐슬 승, 뭐 뉴캐슬 마엔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그리고 오노바는 자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벤테 대 흐르누니언으로 넘어갈게요. 자, 트벤테는 올 시즌 리그에서 23경기에서 8승 11무 4패죠. 승점 35점으로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패배는 적지만 무승부가 11차례에 있다는 거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텔스타 원정에서도 종료 7분 전에 동점골을 가까스로 이제 동점골을 터뜨려주면서 가까스로 비겼죠. 최근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결정력의 기복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팀이고 자 후르니언 같은 경우는 9승 3무 10패로 승점 31점입니다. 지금 최근 리그에서 이 4연패에 빠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죠. 직전 위트레이트전에서도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1 패배를 당했고 최근 4경기 중에서 이 3차례 선제골 득점 이후에도 역전패를 계속 허용할 정도로 이 수비적인 아쉬움 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트벤테의 뭐 여전히 점유율 그리고 높은 득점력을 봤을 때는 자, 지금 트벤테가 계속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고 뭐 수비 공백은 뭐 변수가 존재하긴 있긴 하지만 리그에서 최소 수준의 실점을 가지고 있는 게 트벤테라고 봐요. 흐로닝어는 최근 4연패 반복되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최근에 보시면 후반전에 조금 많이 역전패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를 오바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트벤테 승에다가 마엔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 대 토리노 자, 마지막 경기죠, 축구는. 자, 제노아는 최근 크레모넷의 원정에서 0대0을 비겼죠. 직전 몇 경기에서 이제 5골이 오가는 난타전이 있긴 하지만, 수비 집중력을 찾았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최근 6경기 중에서 3경기 뭐 클린스틸을 기록할 정도로, 이전 19경기보다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직전 볼로냐전에서 2대1 패배를 당했죠. 최근 6경기에서 승점 4점을 챙겼지만 자 11월 이후 리그 최다 실점 공동 1위입니다.
9패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분기가 심각한 상황이죠. 자, 시드 골득실 차이도 많이 나고 두 팀을 제외하면 최악이라고 봅니다. 최근 원정에서 3경기에서만 무려 17점을 할 정도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맞대결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토리노긴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은 너무 많이 두 팀의 차이가 납니다. 이 경기는 중위권 싸움이긴 하지만 강등권과 불과 몇 차례 몇 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패배는 곧 위기로 올 가망성이 많죠. 흐름만 놓기 보면 그래도 수비 조직력이 좋은 우리가 제노아 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노아 승, 제노아 햄무, 그리고 자 오노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국내 경기입니다. 썸대 자 신한은행이죠. 자, 일단 BNK 썸은 자, 순위권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팀이고,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자, 남은 경기에 상관 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이 떨어진 팀이죠. 자, 일단 양 팀의, 느낌은 다르다고 봐야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 지금 4경기 연속 프레를 찍어줄 정도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1위, 2위팀, 하나, 그리고 KB스타즈를 자 모두 꺾을 정도로 자 최근에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팀이죠. 그리고 BNK 썸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생명 상대로 홈에서 연장 접전 끝에 73대 76으로 패배를 했죠. 어제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기면서 자 연장까지 뛰고 왔습니다. 자 주전일의 체력 소모는 상당히 심할 거라고 봐요. 저번 경기 신한은행이 BNK 홈에서 이겼을 때도 자 연장 접전 끝에 그 다음 경기에서 패배를 먹었죠. 백투백 일정에서 신한은행이 그때도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보시면 안혜지, 이소희, 김정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수비적인 아쉬움을 보여줬고,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원정에서 자 52대 37로 자 승리를 가져갔죠. 이 저득점 공방 속에서 시니슬 미마노이가 이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올 시즌의 5번 맞대결에서는 4승 1패로 BNK 썸이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어려움 일정, 그리고 백투백 일정에 연장 접전까지 치렀다는 점, 그리고 가용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백투백 일정은 곧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력에 대한 부담감은 자 썸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이 3점슛 라인에서도 많은 득점을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자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어느 정도 득점력만 터져줘 준다면 자 오늘도 신한은행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신한은행 역배승. 그리고 프렛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로 넘어갈게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직전 OK저축은행 상대로 홈에서 이 3대0 셧아웃을 가져갔죠. 승리를 하면서 자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러셀이 그날 무려 20득점 올려줬죠. 그리고 정지석이랑 이든이 13점씩 올려주면서 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갔고, 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삼성 원정에서 이 3대0 셧아웃을 가져가면서 3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레오하고 허수봉이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김진영, 바야르 사이안이 자 맹 활약을 해주면서 이 3세트를 가져가면서 이제 셧아웃을 쳤죠. 자 레오가 그날 17득점을 올려줬다는 것도 여전히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양팀 다 팽팽하죠. 2승 2패입니다.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보시면 현대캐피탈 홈에서 자 얘네들이 3대2 승리를 가져갔죠. 여전히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경기고, 대한항공이 최근에 2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경기 자 이든을 선발로 내우면서 자 OK저축은행 셧아웃을 쳤습니다. 이든의 경기력은 여전히 좋아 보이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발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지석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민호가 부상으로 이탈한 게 이 팀의 조금 뼈아픈 라인업인지 않나. 그리고 이 최근에 보시면 이 신호진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바야르 사이안 김진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신호진의 이 컨디션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항공 한번 역배 쪽으로 한번 보고, 자 그리고 프렘 보고, 자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전전광대 대 흥국생명이죠. 자 2.5세트를 받았는데
사실상 보면 뭐 흥국생명이 셧아웃을 쳐야 된다고 봐요. 자, 정관장은 직전 페퍼저축은행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자, 시즌 11연패를 이어나가고 있죠. 올 시즌 최하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2세트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3세트 때 이선우 그리고 이선우를 미들브로커로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준 게 오히려 거기서 조금 맞아 떨어지면서 이 5세트까지 끌고 갔죠. 다만 5세트 때 단 5점만 내주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자, 직접 도로공사 자, 원정 경기에서 3대2 자, 승리를 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레베카가 23득점, 뭐 김다운 피치가 자, 14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죠. 그날 승승패패패가 나와줬습니다. 자,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전승을 걷고 있습니다. 자, 흥국생명이 2연패를 당하다가 또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서도 이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자, 그 공백을 잘 메꾸고 있죠. 그리고 피치가 복귀하면서 중심을 또 미들브로커 라인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인쿠씨가 복귀가 확정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인쿠씨, 박여름 이 아웃사이더 히터로 나섰을 때 공수 모든 면에서 아쉬움을 보여줄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자네티 컨디션은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선수 라인업에서도 당연히 흥국생명이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2.5세트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인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자,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게요.